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분명하지 않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은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 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이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 발표되자 탄핵 반대 집회 측은 예상대로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안국역 일대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측은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재를 향해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 일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가 하면 참가자 2명이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촛불 집회 측은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촛불이 승리했다고 외치며 청와대로의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좌익 쪽의 집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반면 이들 4명의 죽음은 탄핵의 진실과 함께 그대로 파묻혀버렸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탄핵 반대를 추진해온 태극기 단체의 지도부들이 사망자 발생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탄핵 반대의 열기가 식기 전에 이 힘을 활용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일단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었으니 그럼 청와대에서 100만 달러의 현찰을 받아 자식들에게 넘겨준 권양숙 전 노무현 대통령 부인의 사례는 뭐냐. 여기서 집회를 하면서 조직을 추슬러 나갔다. 오마이뉴스가 우리가 박 대통령이 구속돼서 분풀이하러 여기 왔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저는 분풀이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기에 부정부패 척결 적폐 해소하자면서 우리는 부정부패 척결 적폐 해소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 뇌물 가족을 구속시키러 온 거죠. 분풀이하러 온 게 아닙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려고 온 겁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 인용 이후 뇌물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되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다. 특히 최순실의 재판에서는 이경재 변호사가 집요하게 태블릿 실물을 보고 검증하겠다고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된 뒤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진행된 2차례 공판 준비 절차와 달리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서울 구치소에서 출발해 30분 만에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503번 수임 번호가 적힌 배지를 단 남색 재킷에 사복 차림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저희들이 기대한 바는 이렇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좀 정확하게 좀 봐달라. 그리고 그에 맞게 용기 있는 판결을 해달라 했는데 지금 현 사법부에서 과연 진실을 향해서 용기 있는 깃발을 들은 판사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드는 따름입니다. 결국 검찰은 일단 태블릿을 포렌식한 자료만 공개한다. 그 자료에는 최순실과 전혀 관계없는 한 여성의 사진이 56장 들어있었다. 그 여성은 청와대 행정관 김의종과 연결된 사이였다. 애초에 청와대 행정관들의 업무용 태블릿 PC였을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결국 최순실 1심 재판부는 태블릿 실물을 꺼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맡긴다.
그 결과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수의 사용자가 쓴 공용 태블릿이었을 가능성을 더 높이 두었다.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린 것이다. 국가수에서 그런 결론 내린 적 없고 실제로 국가수 결론은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호성 판결문에서는 태블릿의 태자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최순실의 것이라고 입증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JTBC와 검찰은 마치 국과수가 최순실이 사용한 것을 확인해 준 것처럼 언론에 알려 변희재 대표 측은 이에 즉각 반박했다. 작년에 JTBC가 입수해서 보도해드렸던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과 수정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태블릿 PC의 동선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국가기밀 자료를 토대로 최순실 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못 박았던 검찰의 결론을 국과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5,980명의 서명을 받아 JTBC 손석희 사장을 증거조작 혐의로 고발한다. 변희재 대표는 이 고발장에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아니라는 증거들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적시했다. 최순실 관련 독일, 승마, 스포츠 회사, 정유라 등 가족 사진이나 관련 문서 자료, 웹 검색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40대로 추정되는 부인과 5세로 추정되는 여아의 사진이 주로 검색되고 웹 검색의 경우 만화, 엔터테인먼트, 격투, 야구 등의 스포츠 관련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바 이 기록으로 본다면 이는 40대 남성 가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증거는 JTBC가 공개한 최순실과 조카의 사진 3장이 전부인 바 이는 방대한 자료에 비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사진 찍기를 좋아했다는 JTBC의 일관된 주장 등이 허위 보도에 불과하다. 또한 본건 태블릿 PC는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된 기록이 없고 모두 한글 뷰어로 문서를 열어봤기 때문에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문건을 수정했다는 JTBC 손석희의 보도 자체가 명백한 허위 왜곡 보도라고 지적했다. 이후 변희재 대표는 미디어워치 기자들과 함께 손석희와 JTBC의 태블릿 보도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한 손석희의 저주를 출판한다. 이 책은 하루 만에 정치사회 베스트 1위로 올라섰다. 이렇게 되자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결국 JTBC가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12월경 서울중앙지검에서 홍성준 검사 수사, 토론을 해보라. 그래서 JTBC 앞에서 손석희 사장에게 토론을 하자는 집회를 열게 된다. JTBC 앞에 손석희 사장 토론 제안 집회는 평화스러웠다. 밴드 공연, 퀴즈 게임, 통돼지, 바비큐 파티 등 기존의 구호 중심의 집회가 아닌 오락 중심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JTBC의 양원보 정치부 차장조차도 집회 참여자로 가장하여 들어와 집회를 보도할 수도 있었다. 지금 현재 제 머릿속에서는 내일 서울중앙지검 무고죄 고소인 조사 여기서 어떻게 잡아 들어가냐 다 지금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JTBC 저기 홍정도, 김수길, 손석희 패들이 올 2월에 저를 고소한 건인데 검찰이 조사했으면은 검찰이 이게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맞다 그랬을 때 저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벌써 저를 기소해야 된 건이거든요. 근데 10월까지도 기소를 안 하고 질질 끄는 상황에서 신혜원 씨라는 실사용자가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제가 10월 달에 손석희, 홍정도, 김수길을 무고죄로 고소한 건인데 그러면은 최순실께 맞다면 저를 그 뒤에도 기소하고 무고죄는 각하시켰어야 되거든요. 형. 근데 불기소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무고죄부터 먼저 수사가 들어간다. 제가 미디어워치 우리 자문 변호사하고 상의해보니까 자기는 처음 봤대요. 이렇게 일 처리하는 거를. 변희재 대표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곤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태블릿 집회를 중단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일 납북자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온 일본 기자, 일본 보수 운동가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기도 했다. 대한민국 지금 납북자가 10만 명인데 계속 납북자를 비하를 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드라마가 있습니까? 썩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어쨌든 아베 총리는 납북자 가족들 스스로 불러가지고 반드시 내려오겠다 약속하고 트럼프가 만났다는 얘기하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납북자의 납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억류자의 억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검찰은 2018년 5월 24일 전격적으로 변희재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단지 JTBC의 태블릿 보도가 잘못되었다며 실사용자가 최순실이 아닌 김한수일 것이라 주장했다는 이유로 언론인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변희재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국가수에서 그런 결론 내린 적 없고 실제로 국가수 결론은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호성 판결문에서는 태블릿의 태자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최순실의 것이라고 입증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 미디어워치의 독자들도 따로 집회를 열고 변희재 대표를 응원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7년 5월 30일 새벽 변희재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6년 명예훼손 범죄 17,401건 중 사전 영장 구속 3건에 불과했고 현역 언론인으로서는 최초였다. OECD 국가 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언론 탄압 국가를 제외하곤 유일했다.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본인은 본인의 역시 또 의사와 관계없이 옥중에서 대한민국 진실투쟁을 위한 아이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에게 표를 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라고 상상을 해봤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막 비관적으로 보면은 막 우라통 터지는 일인데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요, 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산업화 역사의 상징성,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다 이룬 거고, 본인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진실투쟁의 상징이자 아이콘이라는 또 엄청난 자산을 얻게 된 겁니다. 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역사의 자산, 진실투쟁의 자산, 이거는 우리가 구명활동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걸 갇혀있는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한 번 더 뛰어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한 번 더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역사는 2016년을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강한 광풍이 몰아친 저주받은 한 해로 기억될 겁니다. 네.